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빠입니다. 네, 오늘도 구독자 사연을 하나 가지고 어떤 의사결정하는 게 도움이 좀 될지 의견을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연을 어디다 올리면 되냐면은 네이버에서 닥터 부자빠라고 검색을 하시면 네이버 카페가 하나 검색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서 첫 번째로는 바로 글이 써지진 않을 테니까 가입인사란에 글을 이제 인사를 해주시면은 등업이 될 겁니다. 한 하루 내외로 이제 등업이 되면은 그때 이제 부동산 상담을 이렇게 글을 올릴 수가 있어요. 내용이 하나 올라왔는데 오늘 이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상담 내용은 최대한 좀 자세하게 적어주는 게 일단은 도움이 되긴 하는데, 개인정보 같은 거는 최대한 남기지 마시고요. 여기는 이제 불특정 다수의 분들이 접속을 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보는 거니까 개인정보와 관련된 거, 이런 거 남기지 마시고, 아파트 명은 적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이제 대략 보면 어떤 아파트인지 다 알기 때문에, 아파트 명은 빼고 개인정보 다 빼고 큰 틀에서만 좀 남겨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중요한 건 이분 같은 경우 소득을 남겨주진 않으셨는데 소득을 좀 같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이버 카페가 사실은 뭐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데, 왜냐면은 이제 가입자 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일단 가입만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담만 받는 채널로 보통 썼었는데, 가입자가 지금 한 6,000명 정도면은 그래도 아주 적지는 않거든요. 지금은 뭐 카페 스킨도 없고 한데 카페 내에 이제 디자인을 해가지고 스킨도 입히고 뭐 배너도 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좀 깔끔하게 올해부터는 좀 운영을 해보려고 하니까요. 많은 사연들을 좀 올려주시면은요 좋을 것 같아요. 뭐 채택이 되는 거는 구체적으로 잘 적으시면은 거의 제가 뭐 시간은 좀 걸린다라고 하더라도 웬만하면 제가 사연으로 해가지고 이제 방송으로 의견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씨를 좀 확대해 볼게요. 글씨가 좀 작으니까 좀 확대를 해보면은 이거죠. 50대 부부입니다. 현재 경기 남부 광교 신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30평대 아파트에 입주 초기부터 10년 정도 거주를 했어요. 그 남편 직장이 경기도이지만은 은퇴 시기가 한 3, 4년 정도 남은 상태이고, 저는 이제 전업주부입니다. 대학생 자녀가 이제 한 명이 있고요. 뭐 앞으로 위해서 서울 쪽으로 이사를 하고 싶은데 가용할 수 있는 비용은 아파트 매도 후 12억 5천 정도일 것 같습니다. 즉 자산이 지금 아파트 이거 한 채가 이제 거의 전부신 것 같고요. 현재 이사하고자 하는 지역은 흑석동이 어떨까 합니다. 즉 이제 광교를 내가 10년 보유를 했어요. 10년 보유를 했더니 사실 가격이 많이 올랐죠. 12억 5천이 많이 올랐습니다. 필요 경비 등도 있겠죠. 취득할 때 취득세도 있고, 이거를 팔 때도 사실은 부동산 수수료도 있고 여러 가지 세금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 경비로 빠지면은 12억 5천에 만약에 팔면 뭐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세금이 이제 거의 나오지가 않을 겁니다. 장기특별공제도 다 받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지역을 이제 흑석동으로 택하신 거는 저는 이제 괜찮다라고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어요. 근데 구체적인 건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광교를 우리가 이제 갖고 있을 때와 흑석동으로 바꿔놨을 때 향후 10년 뒤에 자산 가격이 어떻게 바뀌겠는가를 보고 투자를 하면 되는 거겠죠. 근데 광교는 사실은 물론 좋은 지역이죠. 좋은 지역인데 그동안에 많이 발전을 했고 가격이 많이 반등을 했고요. 물론 더 올라갈 겁니다. 광교도 더 올라갈 건데 저는 이제 흑석동이라고 하는 지역이 좀 더 많이 올라갈 것 같기 때문에 광교를 좀 매도하고 흑석동을 좀 바꿔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큰 틀에서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요. 물론 흑석동 말고도 이제 좋은 지역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질문하신 거에 대한 이제 답변을 좀 드리는 거고, 첫 번째 질문이 이거죠. 흑석동에 구축을 매입을 해서 이사하거나 전세 놓고 저희는 좀 더 저렴한 곳을 가서 거주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다. 흑석동의 구축, 애매한 구축을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 투자성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30년 이상 된 재건축의 가능성이 있는 구축을 사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런 거를 살 수는 있을 거예요. 현재 금액으로 내가 지금 광교를 팔면은 12억 5천원이 있으니까 팔고, 평수를 줄이면 대출 안 받아도 되고, 평수를 뭐 유지한다라고 봤을 때는 약간의 대출만 받으면 충분히 갈 수는 있는데,
뭐 이런 거죠. 근데 전세를 놓고 저희는 좀 더 저렴한 곳을 간다라고 했잖아요. 30년 이상 된 아파트의 전세가가 굉장히 낮습니다. 6억을 하지 않을 거예요. 30평대 기준으로도 6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살 때도 대출을 한 2억 정도 받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남는 거는 돈이 없을 겁니다. 전세를 놓는다는 얘기는 결국에 갭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도 뭐 딴 데 가서도 저렴한 데에 거주한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녹록치가 않고, 가장 무엇보다 큰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50대예요. 50대고 은퇴 시기가 3, 4년이 남았는데 어떻게 오래된 아파트를 사가지고 걔가 뭔가 정비 사업이 빨리 돼가지고 하는 어떤 호재가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다 10년, 15년 도대체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를 저는 사는 거는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이제 비추천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아니 좀 비추천 드리고 싶은 거고, 두 번째도 질문을 보면은 이제 구축이 아니라 이제 준신축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 준신축을 구입해가지고 거주하는 방법을 고려 중이다. 이때 대출이 생기니 은퇴 후가 조금 고민됩니다. 준신축을 샀을 때 준신축이 많이 올라주면은 사실은 뭐 대출을 받더라도 부담은 아닐 건데, 준신축 자체가 올라주는 것보다는 주변의 아파트들이 좀 더 개발이 돼서 재개발 구역들이 있거든요. 그 재개발 구역들이 개발이 돼서 이 준신축의 가격을 좀 밀어 올려주는 역할은 할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준신축 자체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기가 조금 상승 동력이 좀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하셨고, 물론 이제 대출도 좀 받아야 되는 부담도 있어서 이 안도 조금 캐시천이에요. 제가 이제 힌트를 살짝 드렸었는데, 준신축을 사는 것보다는 준신축이 격이 올라가려고 하면 주변에 개발이 돼서 준신축의 가격을 끌어올려 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바로 인근에 재개발 구역들이 있거든요. 근데 재개발 구역이 지금 나이대가 50대니까 은퇴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래 걸리는 거 말고 이미 관처가 난 그런 입주권 같은 경우에도 한 2개 정도 구역이 있으니까 그 구역을 보시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아요. 금액적으로 보면 준신축의 가격과 그 입주권의 가격의 차이가, 그러니까 추가 분담금을 추가한다라고 하더라도, 향후에 낸다라고 하더라도 금액적으로 아주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투자성이 입주권이 좀 더 좋다. 이번 안보다는 입주권이 좀 더 좋다라고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세 번째는 갑자기 이제 분당도 나왔는데 임해동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구축 아파트를 매입해서 전세 놓고 저희가 서울로 전세로 이사 가는 방법. 사실은 뭐 1번하고 3번하고 큰 틀에서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매매 가격도 그렇고요. 분당 임해동이 전세 가격이 또 높지는 않아요. 보신 아파트가 비싼 아파트를 보시는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도 전세가가 한 6억 이하기 때문에 여기를 뭐 갭으로 사놓고 우리가 전세를 가서 사실 남는 자금이 거의 없을 거다. 임해동을 투자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GTX에 대한 재료, GTX-A에 대한 재료 호재하고요. 향후에 혹시 모를 어떤 재건축에 대한 호재일 텐데, 뭐 정비 사업은 뭐 아시다시피 너무 뒤에 일이기 때문에 우리 나이 때는 적합한 투자가 아니고, GTX에 대한 호주도 보면은 이미 해당 지역이 임해동에 뭐 GTX-A가 들어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물론 이제 곧 이제 개통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이 이미 시세의 한 90% 이상 좀 반영이 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좀 이렇게 비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지도도 좀 보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흑석동을 제가 선택을 한 거는 지역적으로 매우 좋다, 잘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흑석동 자체로만 보더라도 매우 좋죠. 사실 9호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서울의 중심에 속하고 일부 단지는 이렇게 한강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좀 넓혀서 보면은요, 이 반포 일대도 바로 우측에 붙어 있고요. 반포를 보면은 원베일리가 입주를 해서 한강변 아파트가 뭐 45억 이상, 5억이 45억 이상이 찍었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아직 반포동은 완성이 된 게 아니라, 완성이 되려고 하면 1, 2, 4주구가 이렇게 들어와야 되거든요. 1, 2, 4주구는 빠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착공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1, 2, 4주구인데 여기는 원베일리가 평당 한 1억 5천을 찍었다라고 하면 1, 2, 4주구가 들어오면 평당 한 2억까지도 저는 갈 수 있는 어떤 포텐셜이 있다. 세대수가 5천 세대가 넘거든요.
그런 단지가 바로 우측에 있는 겁니다. 흑석동 바로 우측에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바로 강을 이렇게 건너서 보면은 이촌동도 있죠. 이촌동도 아직 개발이 되어 있지 않고, 우측에 보면 이제 한남동도 있고요. 멀리 가지 않더라도 노량진도 이렇게 개발이 될 것이고요. 노량진도. 그리고 위쪽에도 보면 여의도도 아직 개발이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 주변에 이렇게 너무 좋은 지역들이, 가격이 비싼 지역들이 많아서 흑석동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이제 광교는 이런 어떤 주변의 개발의 소스에 비해서는 사실 많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광교를, 또 게다가 이제 광교를 우리가 10년 이상 보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미 충분한 시세 상승을 받고 세금도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팔고 흑석으로 갈아타는 것까지는 좋다. 이제 어떤 지역으로 가야 되겠느냐의 문제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해보면은, 첫 번째 질문을 좀 더 세분화 해보면은, 흑석동에 구축을 매입을 해가지고 이사하거나 전세 놓고 저희는 좀 더 저렴한 곳을 가서 거주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고요. 일반 구축 말고, 만약에 구축을 간다라고 하면은, 한강변에 재건축이 가능한 단지가 투자성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도대체 얘가 언제 되느냐는 거죠. 언제. 재건축이 언제 되냐. 그죠?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우리가 은퇴가 지금 3, 4년 남았는데, 사실은 이런 구축을 투자해가지고 투자성으로 보는 게 쉽지는 않고, 전세를 놓고 딴 데 간다, 전세가도 높지 않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여기는 이미 다 12억이 넘는 아파트다 보니까, 우리가 거주를 해서 어떤 장기특별 공제를 받지 않는다라면 절세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뒀을 때, 전세를 놓는 것보다 우리가 좀 거주를 좀 해줘야지만 절세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해당 단지를 좀 보면 호재가 있어 보이는 게, 저는 서울 아파트 4채 중에 한 채는 최근에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하겠다. 정확한 건 법이 통과돼야 되겠습니다만은, 즉 결론은 30년 이상 노후주택은 안전진단 없이도 이제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제가 언급한 그 단지도 보면 명수도 현대아파트 재건축 설명회 같은 걸 막 하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보면 삼성물산에서 이렇게 초빙해가지고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다,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단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매매가가 14억 8천이니까 우리가 팔면은 12억 5천이 남으니까 큰 대출을 많이 받지는 않지 않습니까? 한 2억 정도 받는 거니까 2억 한 몇천 정도 받는 건 대출 부담이 크지는 않을 텐데, 문제는 전세가가 낮아갖고 예를 전세를 나중에 준다거나, 전세가가 오르는 것보다는 재건축 대상의 아파트니까 전세가가 더 내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세 레버리지를 해가지고 내가 투자를 하기에는 녹록지가 않고, 또 해당 단지는 12억이 이미 넘어가기 때문에 거주하지 않으면은 절세하기도 어렵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얘를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다, 이런 방향성은. 두 번째 아닌데, 흑석동에 준신축을 구입해서 거주하는 방법도 고려 중이다. 이때 대출이 생기니 은퇴 후가 조금 고민됩니다. 대출이 크게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 16억이니까요. 한 3억 5천 정도, 12억 5천에 우리 집을 팔아가지고 한 3억 5천 대출을 받으면은 준신축, 최근에 급매된 거는 15억에도 매매가 됐으니까, 준신축이라고 하는 거는 2011년에 입주한 거를 봤을 때 흑석 한강 센트럴빌 1차 이 단지를 좀 볼 수는 있을 텐데, 이 단지 자체가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미 입주를 한 단지고, 얘가 자체적으로 가격이 계속 올라가기는 좀 어렵고, 주변이 개발이 돼야, 재건축이 위에 명수대 현대나 한강현대가 재건축이 됐을 때, 혹은 주변에 재개발이 됐을 때 같이 좀 밀어 올려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힌트를 드렸잖아요. 재개발 구역이 있다. 그죠? 그러면 이 가격은 사실은 자체적으로 올라가는 건 좀 어려우니, 이 주변 자체에 재개발 구역이 있다. 여기가 이제 9구역이고 여기가 11구역인데요. 속도도 사실 관차가 낮기 때문에 빠르죠. 그래서 얘를 투자하는 것보다는 금액대를 보더라도 추가 분담금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아주 큰 차이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9구역하고 11구역을 검토해가지고 좀 급매로 사놓고, 관리 처분이 났으니까 우리가 은퇴가 3, 4년 남았다라고 하니까요. 그 이후쯤에는 입주를 할 겁니다. 여기는 이주를 다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속도가 좀 빠르다 보니까 거주와 투자를 그 정도만 좀 분리했다가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들어갈 때 추가 분담금이 좀 부담이 된다. 당장의 추가 분담금이 좀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은 신축이다 보니까 전세가는 좀 높을 거라고 예측이 돼서 전세를 맞추게 되면 들어가는 자본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 돈이 좀 남을 수도 있고요. 그 자본으로 어떤 노후의 대비를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흑석 구구역도 보면은 매매가가 뭐 빌라니까요. 25평보다는 30평대가 좋기 때문에 뭐 11억, 초투가 뭐 11억 정도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근에 있는 11구역을 보더라도 초기 투자금이 아마 큰 차이가 있지는 않으니까 종합적으로 봤을 때 흑석을 간다라고 하면은 좀 더 사업의 속도가 빠른 입주권을 사가지고 우리가 은퇴 시점에 맞춰져서 자산이 좀 빨리 불어나는 경험을 하고 우리가 입주할 수 없다라고 하면 걔 전세 레버리지를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노후 자금으로 또 활용을 하는 어떤 그런 투자 전략이 조금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외에도 흑석이 아니라 지역을 좀 더 넓혀보면은 여러 가지 안이 많기는 합니다. 흑석 이제 9구역하고 11구역에 향후에 시세가 얼마나 될 것이냐라고 보면 제 예측인데 아크로 리버하임의 현재 시세가 한강이 보니까 25억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향후에 이 주택 시장이 조금 더 좋아진다. 지금은 사실 좋지 않잖아요. 좀 더 좋아진다라고 하면 아크로 리버하임의 한 25호가 정도, 요 정도 시세로 9구역이나 11구역도 사실 한강이 보일 수 있는 세대들이 꽤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수렴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그 시점에 아크로 리버 가격은 더 올라가겠죠. 아크로 리버 하임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투자 방향성을 크게 한번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세 번째 질문이죠. 임해동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단지를 하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름 5단지 풍림을 좀 예로 들어 보면 한 14억대 정도 하지 않습니까? 뭐 GTX 호재 때문에 가격도 조금씩 오르는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이미 다 올랐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그 GTX 호재 소스만 가지고 여기다 내가 뭐 갭 투자 뭐 혹은 뭐 갭 투자를 하기에는 좀 아깝다. 어차피 우리 서울로 갈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적합한 투자라고 보진 않고 정비 사업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는 뭐 임해동 일대를 현재 상황에서는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전세가도 사실은 뭐 5억대이지 않습니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50대 부부세요. 외벌이이고 은퇴 시기가 3, 4년 후에 대학생 자녀 한 명입니다. 아마 여기에 해당하시는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는데 이 아파트 한 채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노후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이 사연을 들고 온 거고요. 그래서 광교 신도시 아파트 한 채가 팔면 한 12억 5천 정도가 남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총 자산이에요. 흑석동 갈아타기 문의인데 흑석동으로 지역을 바꾸는 것 자체는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흑석동 구축 같은 경우에는 정비사업 속도가 느리고 전세가가 낮아가지고 뭐 비추천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준시축도 보면은 자체적인 상승의 한계가 있고 주변 개발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좀 비추천드리고 분당 임해동도 보면은 GTX 호재는 이미 90% 이상 이미 반영이 된 거예요. 그 정비사업 속도도 만약에 된다라고 하더라도 너무 느리고 여기도 뭐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고 거주하고 투자를 우리가 광교 아파트를 팔고 주변에 월세로 가서 자기 자본을 10억 이상 쓸 수 있다라고 하면은 흑석동 내 입주권을 보시는 게 현재 어떤 부부의 상황 은퇴 시점 등을 봤을 때 조금 빠르게 안정적으로 리스크 없이 자산을 조금 더 불려서 어떤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는 자본을 만들 수 있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주택 투자에 대한 고민만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은퇴 후에도 우리가 소득이 나오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다시 재취업을 할 텐데 취업해서 근로를 하는 것도 우리가 계속 근로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택에 대한 이런 갈아타기에 대한 고민도 좋지만은 1주택 갈아타기 외에 은퇴 후에 어떤 소득이 나오는 파이프라인 마련이 좀 시급하거든요. 은퇴 시기가 3, 4년이라는 얘기는 이제 당장 코앞에 닥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부터라도 빠르게 좀 마련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즉 이제 결론은
흑석동으로 갈아타셔서 자산을 조금 불리시고, 그거 외에도 우리가 은퇴 후에 뭐 소득이 나오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어떤 스터디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